제 이름은 이복순, 올해 72입니다. 28배 남편과 사별한 후 눈물 닦을 겨를도 없이 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당시 큰아들 승호는 5살, 작은 아들 진호는 2살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전 재산 200만 원을 털어서 말이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우리고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는 퉁퉁 붓고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들었어요. 손등은 기름에 데이고 칼에 베이기 일상이었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그래도 힘든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배고파하며 달려와 안겨줄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거든요. 승호는 제가 끓여준 라면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고 진호는 김밥 한 줄로도 엄마가 최고라며 웃어줬어요. 그 웃음 하나로 또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승호는 명문대에 진학했고 진호도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분식집 수입으로는 부족해서 밤에는 다른 음식점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할 때마다 괜찮아요. 아들들 잘 키우는 게 목표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승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회사에 취직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정장 차림으로 첫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승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들과의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던 아들이 엄마, 요즘은 음식 배달시켜 먹어요. 더 편하고 맛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저와의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분식집은 문을 닫았고 저는 집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냅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멀리 다니기도 힘들어졌어요. 하루는 참 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생각하게 돼요. TV를 보거나 동네를 산책하지만 저녁 무렵이면 적막함이 밀려옵니다. 큰아들 승호는 이제 팀장이 되어 더욱 바쁘게 살고 있어요. 얼굴을 보는 건 한 달에 한 번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달 50만 원을 꼬박꼬박 제 통장에 넣어줘요. 처음 그 돈을 받았을 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해서 엄마를 챙겨주는구나 싶어서 동네 할머니들에게 자랑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통장 정리를 할 때마다 찍힌 입금 내역을 보면 분명 고마운 일인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봉투는 묵직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은 왜 이렇게 가벼운 걸까요? 어제도 승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벌써 열흘째 목소리도 못 들었거든요. 전화를 걸기 전에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승호야, 잘 지내니? 요즘 너무 바쁘다던데. 네, 엄마. 프로젝트가 있어서 좀 바빠요.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승호야, 저녁 같이 먹자. 엄마가 갈비찜 해줄게. 내가 어릴 때 정말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 말이야. 간장에 배랑 양파 갈아 넣고 꿀도 조금 넣어서.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말했는데 아들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요즘 누가 그런 거 해 먹어요. 시간 없으니까 돈으로 드리면 됐잖아요. 그걸로 좋은 거 사드시고요. 갈비찜 먹고 싶으면 백화점 지하에서 사드세요. 거기가 더 맛있을 거예요. 말끝이 딱딱했어요. 마치 업무 보고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승호야.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서. 엄마, 저도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정말 바빠서요. 주말에도 회사 나가고 평일에는 밤 12시에 들어가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대신 용돈 잘 드리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어요. 언제부터 우리 관계가 용돈으로만 정리되는 사이가 됐을까요? 내가 힘든 건 엄마도 알아. 그런데 엄마, 죄송한데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몸조리 잘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럼 이만. 아, 승호야.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들이 좋아한다고 미리 사둔 갈비가 그대로 있었어요. 이틀 전부터 준비한 거였는데 결국 혼자 갈비찜을 끓였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좋아하던 그 방법 그대로요. 간장에 배와 양파를 갈아 넣고 꿀 한 숟가락을 넣어서 졸였어요. 아들이 어릴 때는 엄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한테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백화점에서 사드세요 라고 하네요. 혼자 먹는 갈비찜은 왜 이렇게 짤까요? 눈물 때문인지 간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달에는 추석이니까 같이 성묘나 가자고 했더니 엄마 요즘 명절도 다 옛날 방식이에요. 아버지 산소는 관리업체에서 깨끗이 해드릴 거예요 라고 했어요. 또 어떤 때는 승우야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다고 했더니 병원비 많이 들었어요. 돈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병원비가 아니라 엄마 어디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라는 걱정 섞인 말 한마디였는데요.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은 선명하지만 제 마음은 더 허전해져요. 돈은 주지만 말은 멀어지는 아들. 그 차갑고 건조한 말투가 밤새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작은 아들 이진호는 형과는 정반대입니다. 고등학교만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지금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해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어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따뜻한 아들이에요. 진호는 가끔 번 돈을 겨우 모아 들고 와서는 엄마 이거 적지만 쓰세요 라며 쑥스러운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봉투 안에는 10만원 때로는 5만원 뿐일 때도 많아요. 형이 주는 돈의 몇 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이상하게도 진호의 돈을 받을 때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얼마 전 일요일 오후였어요. 진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안 계세요? 문을 열어보니 진호가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어머 진호야, 갑자기 웬일이야? 엄마 배고프시죠? 치킨집 장사가 잘 안 돼서 일찍 닫았어요. 가는 길에 시장에서 멸치 칼국수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그 말에 마음이 확 따뜻해졌어요. 형은 항상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진호는 바쁜 장사 중에도 저를 생각해줬구나 싶어서요. 국수를 끓이면서 진호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형님은 잘 오세요? 형은 바빠서 잘 안 와. 그래도 용돈은 꼬박꼬박 줘서 고마워. 그래도 가끔은 얼굴 뵈야 하는데 엄마 외로우시죠? 진호는 제 마음을 정확히 아는 것 같았어요. 뜨끈한 국물에 고춧가루 한 스푼을 올려서 함께 먹는데 그 국물 맛이 왜 그렇게 깊던지 1,000원짜리 라면보다도 더 맛있었어요. 엄마 이거 맛있네요. 그런데 엄마가 끓인 국수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다음에 엄마가 직접 끓여줄게. 좋아요. 엄마 예전에 분식집 할 때 국수 정말 맛있게 끓이셨잖아요. 그때 생각나네요. 학교 끝나면 분식집으로 달려가서 엄마가 해주신 라면 먹던 거 기억나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직도 제가 해준 음식을 기억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때는 정말 맛있었어. 엄마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재료도 별로 좋은 걸 못 썼는데. 무슨 소리세요? 엄마가 정성껏 해주신 음식인데 지금도 생각나면 군침이 돌아요. 돈의 액수는 적었지만 함께 먹는 그 시간이 어떤 값비싼 식사보다 소중했습니다. 진호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요. 제가 요즘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은 다니세요? 약은 잘 드세요? 라고 꼼꼼히 물어봐요. 엄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돈은 많이 못 들여도 시간은 낼 수 있으니까요. 고마워 진호야. 내가 이렇게 챙겨줘서 엄마는 행복해. 당연한 거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셔서 저를 키워주셨는데요. 진호와 함께 있을 때는 예전 분식집 시절이 생각나요. 아이들이 엄마하며 달려와 안겨주던 그 따뜻함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진호는 바쁜 중에도 자주 연락해요. 엄마 오늘 저녁 드셨어요? 혹시 외로우시면 전화하세요. 장사하면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날은 밤늦게 장사 끝내고 와서 엄마 잠깐 들릴게요 라고 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그냥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혹시 아픈 곳은 없으세요? 그런 진호를 보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돈은 적게 줘도 마음은 풍족하게 해주는 아들이에요. 큰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매달 50만 원이나 용돈을 주는데 제가 욕심쟁이처럼 보일까 봐 걱정되거든요. 내가 바빠서 그래, 이해해야지. 스스로 다독여보지만 밤이 되면 속이 상해 눈물이 나요. 젊을 땐 손끝이 닳도록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내 목소리가 아이들에게 짐처럼 들리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특히 승호에게 전화할 때면 항상 조심스러워져요.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할 때면 더 복잡해져요. 복순아, 내가 참 복 있다. 큰아들이 매달 용돈도 주고 이웃집 김할머니는 항상 부러워해요. 그래도 용돈이라도 주니 다행이지. 우리 아들은 그것도 안 줘. 명절 때나 얼굴 한 번 보는데 그것도 며느리가 억지로 데려와서야.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고마운 일입니다. 용돈을 안 주는 자식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정반대예요. 돈은 있는데 함께 밥 한 번 먹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어서 더 외로워. 그런 속마음은 차마 말할 수 없어요. 사치스러운 고민처럼 들릴까 봐서요. 특히 밤이 되면 온갖 생각이 들어요. 마치 돈으로 저를 달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받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져요. 승우가 바쁜 건 이해하지만 전화 한 통화 할 시간도 없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죄송스럽다. 어떤 날은 승우에게 전화해서 용돈은 그만 줘도 돼. 대신 가끔 얼굴이나 보러 와라고 말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아들이 더 부담스러워할까 봐 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 건가 싶기도 해요.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정보다는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승호도 그런 세대인 것 같고요. 엄마, 시간이 돈이에요. 제가 일해서 벌어다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효율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쓰레져요. 모자 관계도 효율로 계산하는 세상이 되었나 봐요. 제가 원하는 건 효율이 아니라 정인데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어요. 아들이 바쁘게 일해서 번 돈을 매달 보내주는데 제가 더 바라는 게 욕심인 것 같아서요. 특히 다른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으면 더 그래요. 우리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연락도 잘 안 와. 명절 선물도 며느리가 알아서 보내는 것 같고 우리 아들은 용돈은커녕 오히려 돈 달라고 해. 사업이 안 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승호가 정말 좋은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은 계속 허전할까요? 부모가 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식이 주는 걸 고맙게 받아야 하는데 정작 마음은 허전한 이 기분을 누가 이해해 줄까요? 자식들이 어릴 때는 제가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배고프면 뭐든 만들어주고 슬프면 달래주고. 그런데 이제는 역할이 바뀐 것 같아요. 자식이 저를 챙겨주는 입장이 됐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고 서먹할까요? 요즘 들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하고 말이에요. 젊을 땐 돈이 최우선이었어요. 아이들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려면 모든 게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봉투 속 지폐보다도 엄마 밥은 드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훨씬 값집니다. 승호가 주는 50만 원과 진호가 사온 5천 원짜리 국수 한 그릇을 비교해보면 제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건 진호의 국수예요. 왜 그럴까요? 승호의 용돈에는 정성이 없어요. 계좌이체로 딱딱하게 보내주죠. 반면 진호는 직접 와서 엄마 이거 드세요 라며 손에 쥐어줘요.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요. 승호는 돈으로 해결되는 건 다 해결해 드릴게요 라는 식이에요. 하지만 진호는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보여요. 얼마 전 승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아들아, 엄마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내가 가끔 와서 함께 밥 한 끼 먹어주는 거야. 옛날처럼 말이야.
그랬더니 승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시간이 돈이에요. 제가 일 1시간 더해서 벌어다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엄마도 편하시고 저도 편하고요. 편한 게 아니라 엄마, 요즘 시대는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가족이 모여서 밥 먹고 하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각자 바쁘게 살면서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더 현실적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어요. 효율, 현실적. 이런 단어들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하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며칠 전 진호와 이야기할 때였어요. 엄마, 형님이 용돈 많이 주시죠? 그래, 형은 참 잘해. 매달 50만 원씩 보내줘. 대단하시네요. 저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진호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정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돈보다는 엄마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아요. 어릴 때 엄마와 함께 밥 먹던 게 가장 행복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호는 제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엄마도 그래. 진호야, 엄마한테는 내가 와서 함께 밥 먹는 게 어떤 용돈보다 소중해. 그럼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요. 동네 할머니들과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 우리 손자도 할머니 보러 오기보다는 돈을 보내더라고. 맞아. 설날에도 용돈 봉투만 주고 금방 가더라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주니 다행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자식들도 많잖아.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돈은 주지만 마음은 멀어진 자식들 때문에 서운해하면서도 그래도 돈이라도 준다고 위안하시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저만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어제 밤에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 시어머니한테 용돈은 안 드려도 자주 안부 인사는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를까? 아마 그때는 모든 게 좀 더 천천히 돌아갔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바쁘지도 않았고 효율보다는 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승우를 보면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을 해요. 그런 아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정말 가끔이라도 전화 한 통화, 밥 한 끼 같이 먹는 시간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거든요. 진호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형님한테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엄마가 뭘 원하시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럴까? 네, 형님은 엄마를 사랑하시니까 용돈을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정작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시면 계속 돈으로만 표현하실 거예요. 진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승호도 나름대로 저를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른 거겠죠. 그래서 며칠 전 용기를 내서 승호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승호야, 엄마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네, 엄마. 뭔데요? 내가 매달 용돈 주는 거 정말 고마워. 그런데 엄마가 정말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뭘 원하세요? 내가 가끔 와서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거야. 엄마는 외롭거든. 그랬더니 승호가 잠시 조용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엄마 마음을 몰랐네요. 괜찮아. 내가 바쁜 것도 엄마가 이해해. 그런데 정말 가끔이라도. 알겠어요. 앞으로는 시간을 내보도록 할게요. 그 후로 승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아직은 많이 바쁘지만 전화는 좀 더 자주 하고 대화도 예전보다 따뜻해졌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그것도 갈비찜 재료를 사가지고요. 엄마가 해주시던 그 갈비찜 먹고 싶어요. 그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함께 갈비찜을 만들어 먹으면서 예전 이야기도 나누고 승호의 근황도 들었어요.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네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물론 승우가 갑자기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바쁘고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주고 있어요. 요즘 들어 깨닫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라는 걸요. 물론 생활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들이 저를 걱정해주고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진호가 사온 5,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이 승우가 준 50만 원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그 국수에는 진호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이 사연을 라디오에 보내는 이유는 혹시 저 같은 마음을 가진 어르신들이 계실까 해서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자식들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어요. 부모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의 따뜻한 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용돈도 물론 고맙지만 진짜 용돈은 자식의 관심과 사랑이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라면 한 그릇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진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오늘 장사 일찍 끝나면 들를게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예요. 돈이 아니라 이런 마음, 이런 관심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이 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오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걱정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말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서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돈보다 마음이 더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혹시 바쁜 일상에 쫓겨 부모님께 용돈만 드리고 있는 자식들이 계시다면 가끔은 시간을 내어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눠보세요. 그게 부모님께는 어떤 용돈보다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 나이 72 이복순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